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2회 토픽2 기출문제 풀이 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 유형 풀어볼 텐데요. 글의 주제를 찾는 문제는 글 전체를 읽은 후에 글 쓴 사람이 왜 이 글을 썼는지, 글 쓴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35번부터 38번까지 문제,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를 때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 다 찾아보면서 문제 읽어야 하겠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통계를 이용해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통계겠죠. 그죠? 현대인들은 통계를 이용해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자기의 주장을 할 때도,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도 통계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이용해서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 이제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현대인들은 통계를 이용해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면은 통계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까요? 나쁜 점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나쁜 점 또는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주의할 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본다. 하지만 안 좋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현대인들은 통계를 이용해서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근데 그거 좀 안 좋은 것도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지만 통계가 절대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통계가 절대적인 건 아니야. 통계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예컨대 예를 들어 오이의 가격이 1월에 1,000원이고 2월에 3,000원이고 현재 2,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지금 이 예를 왜 듭니까? 통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통계는 진짜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월에 1,000원, 2월에 3,000원, 현재 2,000원이다. 그러면 현재 오이값 2,000원이에요. 오이값을 통계에 근거해서 평가할 때 1월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가 100% 오른 거네요. 그죠? 1,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원이면 오이값 100% 인상,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되고 2월을 기준으로 3,000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폭 하락한 것, 물가가 완전히 떨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 예컨대부터는 예를 드는 부분이에요. 예컨대부터 끝까지 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에 나와요? 이 예컨대 앞부분에 나오겠죠. 그죠? 자, 뒤에는 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무엇을? 근데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은 통계를 이용해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하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절대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네요. 그러면 이 사람 이 글을 왜 썼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주제입니다. 자, 그럼 선택지 볼까요? 통계 수치에 근거하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통계를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땡. 곱할게요.
자,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 수치는 무의미하다. 모든 통계는 현실을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계를 통해 물가 상승률과 하락률을 알 수 있다. 이거 말하려고 이거 썼어요? 아니에요. 통계를 많이 믿는데 그거 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통계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찾아야 돼요. 통계는 기준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자, 주제 찾는 문제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찾아야 합니다. 자,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통계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왜? 절대적인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준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 예를 뭘로 들었습니까? 그렇죠. 오이의 가격을 1,000원, 3,000원, 2,000원이라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예로 들어서 통계가 반드시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네요. 됐어요, 여러분?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 생각하면 주제 찾는 문제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6번 문제 볼게요. 철새는 종에 따라 수만에서 수십만 개체가 무리를 지어 일정한 대형으로 이동한다. 주어 뭐예요? 철새 뭐예요? 계절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다른 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한 곳에 살면은 철새 아니에요. 그런데 따뜻한 곳에서 사는 새라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추워지면 따뜻한 곳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 새, 또 추운 곳에서 사는 새들은 추운 겨울에 살다가 따뜻해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죠. 자, 그런 것이 철새입니다. 계절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른 새들. 그래서 이 새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날아가지요. 자, 철새는 주어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 네, 다른 곳으로 간다. 어떻게? 누가? 수만에서 수십만 개체가 무리를 지어 일정한 대형으로 이동한다. 기러기들은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철새는 일단 이동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체가,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지어서 일정한 대형으로 이동한다. 이때 대형의 선두에 나서는 새가, 자, 여기에서 주어는 이거죠. 선두에 나서는 새가 무리의 리더인데, 대장이 제일 앞에 나서는데 이 새는 무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했습니다. 처음 문장에서 철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철새가 이동을 할 때 제일 앞에, 선두, 맨 앞에 있는 새가 리더다. 이 리더가 무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다른 사는 곳으로 날아가는 철새의 무리, 그 중에 리더, 점점 이야기가 좁아지고 있지요. 이 새는 거친 바람을 맨 앞에서 맞서 비행하고 최적의 항로와 고도를 찾아낼 수 있는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비행도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제일 최적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가장 적합한, 가장 어울리는, 가장 좋은 최적의 항로, 날아가는 길,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 안전해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제일 가까워요?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비행도 잘 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자, 또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철새 이야기 했고요. 철새는 먼 길을 이동하는데 그때 맨 앞에서 날아가는 새 리더, 이 새가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비행도 잘해야 돼요. 경험도 있어야 돼요. 판단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철새의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볼까요? 철새는 최적의 항로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철새의 리더는 경험과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한다. 철새의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하나, 둘, 세 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정답일 수 있네요. 3번 철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야 한다. 아니에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무리를 짓는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그 리더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철새의 리더가 되려면 대형의 선두에서 비행해야 한다. 이거는 앞뒤가 바뀌었죠. 철새의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대형의 앞에서 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1번 다 땡이고요. 철새의 리더는 경험과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는 2번 선택지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철새의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철새는 하는 1번, 3번 땡땡 돼야 돼요. 철새의 리더는 철새의 리더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 리더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 요거를 찾으면은 훨씬 더 쉽게 정답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를 얻게 되면서 삶의 무료함을 느끼기도 한다. 자, 주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무료함을 느끼기도 한다. 무료함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료 생각해서 돈 필요 없어요 하는 그 무료가 아니고 이 삶의 무료함, 인생의 무료함이라고 하면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느낌이 무료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무료함을 느끼기도 한다. 언제? 경제적 여유를 얻게 되면서. 네, 경제적으로 돈이 조금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면서 막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 없어져요. 네, 그렇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무료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무료함을 별것 아닌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무료함을 별것 아닌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하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예요? 하지만 그거 아니야 이야기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자, 보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무료함을 좀 사는 거 좀 재미없으면 어때? 조금 심심하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료함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 별것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무료함, 심심한 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막 누르고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무료함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료함이 행복을 방해해요. 괜찮아요? 자, 막 열심히 살면 힘들지만 행복할 수 있는데 재미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로는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무료함 때문에 사회적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하고 무료함이 심해져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 무료함이 이렇게 위험해요 하는 게 뭐예요? 돈이나 명예로는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돈도 많아요. 다른 사람 부럽지 않아요. 내가 돈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아요.
명예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부럽지 않아요. 이런 뜻이죠. 돈이나 명예로는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무료함 때문에 인생이 재미없어. 그 무료함 때문에 사회적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하고. 왜 위험해요? 첫 번째, 일탈 행동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울증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무료함이 위험한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무료함은 간과해도 되는, 간과하다는 거는 쓱 지나가면서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무료함은 간과해도 되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 말하고 싶은 게 여기 있네요. 사람들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인생이 재미없어, 심심해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그 무료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함 때문에 일탈 행동,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진짜 위험해요. 무료함, 이렇게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 자, 그럼 선택지 볼까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무료함에 빠지기 쉽다? 요거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건 아니에요. 그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무료함에 빠지기 쉬워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무료함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거예요. 그죠? 무료함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사회적 일탈 행동은 돈과 명예가 없는 데서 기인한다? 아니에요. 사회적 일탈 행동, 돈이나 명예 있는 사람들이 한다 그랬어요. 그죠? 땡. 무료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성을 인식해야 된다. 무료함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는 거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울증을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거 우울증 예방이 문제가 아니고요. 무료함의 심각성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무료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렇게 위험해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주제 찾는 문제 두 가지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가지. 됐어요? 문제 정답 찾을 수 있지요?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과를 할 때 진심 없이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과 뭐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죠. 사과를 할 때 진심 없이, 진짜 미안한 마음, 진짜 죄송한 마음 없이 건성으로 대충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마음 없이 그냥 하는 얘기. 요즘 한국에서는 영혼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혼 없이 그냥 얘기하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더 화가 날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사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를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안 좋아요. 이야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할 때 선한 의도로 행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것도 사람들은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거와 반대 의견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 진심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 선한 의도. 사실은 내가 진짜로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목적으로, 착한 의도로 행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 잘못 없어. 책임을 회피하다라는 거는 회피는 피하는 거죠. 아, 내가 미안한데 잘못한 거 아니야. 나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있다.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그거랑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또는 그거 좀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지만 나오네요. 네, 하지만 사과는 어떤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과. 진짜 사과는 어떻게?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결과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진심 없이 건성으로 해서도 안 되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결과에 진짜로 책임을 지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의도가 선한 것이었든 악한 것이었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건 나쁜 마음으로 했건 그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그것에 대해서 진짜로 책임을 져야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사과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 책임을 강조합니다. 책임. 진짜로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면 나는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건성으로 하기도 하고 아, 나 진짜 좋은 마음으로 했어.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사과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착한 마음으로 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사과는 뭐다?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는 사람들, 사과를 하는 그 진정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택지 볼까요? 일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다. 진정한 사과에 대한 이야기. 1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잘못을 해도 의도가 선하다면 용서를 해야 된다. 땡. 사과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사과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악의적인 의도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필요 없어요. 자, 사과를 할 때, 네, 진정한 사과가 뭐냐?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책임. 네. 진짜로 사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잘못된 사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사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주제 찾는 문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두 가지 찾으면서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 글을 썼어요?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자, 주제 찾는 문제 조금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무엇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자, 좋다 나쁘다 만으로 해가지고 선택지 조금 땡땡 없애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문제 주제 찾는 문제 4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땠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죠?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 유형으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